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아날로그 끝판왕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가끔 보면 스피커나 앰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새 제품을 쏟아내는 게 지금 디지털 쪽이죠. 스트리머, DAC 그리고 이런 것들의 모든 복합체, 소형으로도 만들고 성능은 그 다음 버전이 나오고, 이게 디지털 쪽인데 아날로그는 이렇게 뭐 계소화 시켜서 32 다음에 64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디지털처럼 숫자로 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아날로그는 그냥 무조건 손으로만 해서 수작업으로 하는, 마치 수공예인 걸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볼 제품을 보면 아날로그도 이렇게 디지털로 측정을 하고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서 아날로그의 기술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연구와 기기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문자 그대로 레퍼런스 제품들을 보면 아날로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인류가 아날로그의 손을 어디까지 뻗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오늘 보는 날입니다. 회사 이름이 뇌만 오디오. 이게 한글표로 그냥 도어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출신이 독일 쪽이라서 정확한 발음은 뇌만이에요. 근데 이제 발음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이제 도어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크 뇌만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죠. 이 마크 뇌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물급보다 반경이 훨씬 크고 또 심도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들을 진짜 철두철미할 정도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분이고, 그 시작은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고요. 이분의 이름은 그냥 오디오 파일들은 한 번씩 지나가다가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알려진 거는 오디오 기사를 지속적으로 읽어온 분들이면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6년 이때쯤 출시한 컨티뉴엄 오디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켈리 번이라는, 이게 엄청났던 기기죠. 턴테이블인데 플래터를 기반으로 하는 턴테이블 베이스, 그 다음에 톤암, 그 다음에 그 전용 렉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제품인 이런 엄청난 제품이 2005, 6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컨티뉴엄 오디오라는 회사고, 켈리 번이라는 턴테이블, 코브라 톤암, 그 다음에 캐스텔론이라는 스탠드, 이렇게 해서 한 1억이 넘는, 1억이 넘는 턴테이블은 그게 아마 처음이었죠. 시리우스라는 제품이 있었긴 했었는데, 그런 어떤 복합체로 제작되어 있는 엄청난 턴테이블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거 설계한 분이었어요. 오디오는 이제 좀 첨단으로 가면 우주선, 항공 이쪽 계통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마크 뇌만이 딱 그런 분이에요. 호주 항공사 멜버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호주 항공사 멜버른 에어라인, 거기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 엔진과 이 기계를 다루는 그 기술로 본인이 음악을 듣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2011년에 드디어 자기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난 인물들이 이게 또 굵직굵직한 분들이죠. 이 프랭크 슈로더, 이 슈로더 톤암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루멘 아타르스키, 이 스락스 오디오 사장님이죠. 이 1억짜리 턴테이블을 만들려면 도대체 고기 부품을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도 없고, 몇 개나 쓰일지 모르는 그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공급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크 뇌만의 이 아날로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이 조직으로 마크 뇌만은 자신만의 턴테이블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그리고 2006년 컨티뉴엄 오디오의 기술을 응용했던 그 NSM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아키텍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티프니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오늘 볼 이 헬릭스 1이라는 턴테이블의 기초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른 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하고 공중 부양을 하고 아주 막강한 턴테이블에 맞설 만한, 혹은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바로 이 NSM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는 내 이름을 걸어도 되겠다 해서 2013년에 드디어 뇌만 오디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년 후에 첫 제품, 바로 이 제품의 원조인 헬릭스 1을 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릭스 1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주니어 버전이 헬릭스 2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한번 또 커집니다. 새로운 경영자들을 영입을 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나서 같은 멜버른에서 회사를 이동을 해요. 2018년. 그 새 조직을 갖추고 나서 마크 2를 만듭니다. 헬릭스 1, 헬릭스 2에 각각 마크 2를 만들고, 그리고 이듬해 이제 2022년에 드디어 마크 3, 재작년이죠. 오늘 보게 될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마크 1에서 2로는 외형적인 변화, 뭐 카본이 쓰여지고 이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그 암보드가 탈착이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지만 마크 3가 되면서 좀 더 폭넓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오늘 볼 이 헬릭스 1 마크 3는 소비자 가격이 1억 5천짜리 턴테이블입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있죠. 턴테이블이 1억 5천이면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났느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면 1억 5천이 되냐, 가격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마크 도에만의 방식은 진동을 두 개로 나누고 이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어떤 개념적으로 수평과 수직의 설계 방식을 종합한 건데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이 진동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동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이 진동,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그 다음에 공기를 타고 오는 진동, 이 세 가지 진동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고가의 턴테이블에서도 그 진동의 범주를 이렇게 세 가지나 잡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세 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게 그게 마크 도에만의 목표였고, 이게 또 서로 특성이 달라요. 대역별로 진동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00Hz 아래쪽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높은 대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게 높은 대역에 관련된 제품들을 설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하로 설계를 했고, 수평으로는 턴테이블의 진동에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 토남, 플래터, 베이스, 그 다음에 모터에 관련된 베어링, 이 각각을 전부 분리시켰어요. 서로 연관이 돼서 동작을 해야 되는 기기를 그 서로 진동 특성이 다른 이들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서로 분리시킨 묘한 이런 개념의 설계를 도입시켜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진동을 해결하는, 그게 헬릭스 1의 설계 사상이었습니다. 이 헬릭스 1 세 번째 버전인 마크 3에 이 제품 가격이 1억 5천이나 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NSM, 이 NSM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거티브 스티프니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이거예요. 자, 진동이 아까 세 가지 나온다 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자태 모터가 들어간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심지어 스피커에서 공기를 울려오는 이런 진동까지, 이거를 다 견뎌야 돼서 대역이 높든 낮든 원천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NSM인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경도, 단단한 거를 네거티브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인데, 수평하고 수직 방향으로 동시에 진동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좌우로는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게 흔들리면 그게 서로 밀고 당겨서 중심을 잡게 하는, 그 다음에 수직으로는 아래쪽에 서스펜션,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수직과 수평 전 방향으로 어떤 주파수의 어떤 크기의 진동이 와도 그거를 소멸시키는 게 그게 NSM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중심축이 약 6도까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도 그게 틀어진 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바닥이 흔들리건 뭐건 해서 이게 흔들려도 6도까지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6도까지 흔들리는 360도 상하 좌우, 그렇게 해서 외부 충격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품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마크 도어만이 이걸 대충 할 리가 없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일반 전기 전류, 그거에서 모자라서 원자까지 그게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래서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그 진동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완성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 내부와 외부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놓고 또 운영진들이 모여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했다고 해요. 일단 소재나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그런 연구 R&D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뭐 1억 5천이 조금씩 이제 짐작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일단 100Hz면을 그렇게 해결해 놓고, 그럼 윗대역, 그보다 윗대역에 미치는 영향은 MSA라는 방식으로 또 해결했습니다. 마이크로 시그널 아키텍처. 이게 이제 주로 낮은 대역이 아닌 위쪽에 암보드, 플래터, 베어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각각의 특성에 다른 댐핑을 도입시켜서 아랫대역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공기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외부 진동을 해결한 그런 메커니즘을 완성시켰습니다. NSM과 MSA 이외에도 뭐 여러 용어들이 많은데, 헬릭스 1 마크 3의 품질의 기반이 되는 진동 방치 시스템이 그렇게 두 개 축이 된다는 걸, 일단 이걸 알고 계시면 이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의 구조가 좀 특이하죠.
이 아래쪽이 전원부예요. 파워 서플라이고 위쪽에 기둥이 이 서스펜션 상하의 진동을 지탱하고 있는 이 지금 헬릭스1 마크 3는 구조 자체가 크게 세 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위쪽으로도 3개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을 파운데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중간이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 그 다음에 요 위쪽, 요 턴테이블 베이스 위쪽에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어퍼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각각 서로 진동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맨 아래쪽,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사운드적인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했죠. 그 맨 아래쪽에 전체 턴테이블 베이스를 떠받치고 있는 이쪽에 바로 그 마이너스 K, 그 NS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벽한 진동 방지 시스템이 아래쪽을 받치고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에는 턴테이블의 아래쪽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진동, 여기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그 원래 턴테이블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기가 주로 이제 댐핑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에서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건 그 튠드 댐핑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진동이 왔을 때 진동이 빨리 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가 댐핑으로 멈춰서게 하는, 진동이 오래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한 이름인데 그래도 이 제품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려드리자면 프리 스트레스 어큐뮬레이션 릴리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진동을 서로 방지하는 방식인데 서로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동 주파수가 지나는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쇄시키는 패스웨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파동, 같은 주파수 내에서 그런 경로를 만들어서 아예 막아서 생기는 다른 파동이 아니라 그걸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기 이전에 그거를 축적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런 독특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게 그 하여튼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베어링이 이 부분의 중요한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이 마크 3 버전이 되면서는 베어링 맨 바깥을 필름으로 코팅을 하고 베어링 자체가 이렇게 마찰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베어링을 이 버전마다 하나씩 업시켜 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게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고, 어퍼 레이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거긴 좀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토남, 이 마크 3 버전부터는 이 토남이 플로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재질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암보드 이름 자체도 플로팅 어드밴스드 컴포짓 암보드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카본이 덮여 있고 그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댐핑이 된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폴리머, 약간 연성이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거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이렇게 4개의 소재가 들어간 버전 3가 되면서 특히 물량이 많이 투입됐어요. 오히려 플래터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게 암보드 쪽인 것 같은데, 플래터도 3중으로 제작돼 있고 컨티뉴 오디오 때부터 이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을 했는데 헬릭스1 마크 3의 이 플래터도 3중으로 돼 있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라 안쪽에 서브 플래터에 이 벨트도 듀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 서브 플래터 안쪽에도 이게 오래 써도 벨트가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변형되지 않게 특수 물질들을 많이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 3 버전에 들어간, 이번 새 버전에 들어간 클램프, 이거 쓰는 이유가 단순히 이 LP를 플래터에 바짝 붙이는 이런 용도도 있지만 이 클램프의 주요 목적은, 품질이 주로 작용하는 거는 이 스핀들어 생겨나는 그런 진동,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저감시키는 그런 소재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션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저 와우 플러터 같은 느려지고 빨라지는 이런 속도를 정확하게 동작을 똑같이 하게 하는 거, 이것도 이 헬릭스1 마크 3 이 정도 등급의 제품에서는 좀 유난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1초에 13만 회로를 모니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 모터가 스위스제 3상 모터, 이 아래쪽은 파워 서플라이지만 모터 자체는 스위스에 특주를 한 고정밀 모터를 사용해서 플래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1, 마크 2를 써오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크 3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만 따로 알려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헬릭스1 마크 3의 성능에 대부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베어링을 이전에 뭐 세라믹을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금속재 베어링, 스틸 베어링에다가 바깥쪽에 이 마찰 계수가 적은, 혹은 본인들이 설정한 그 마찰 계수에 맞는 그런 코팅을 한 새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 플래터, 이 3중 플래터는 마크2에서 바뀐 게 뭐냐면 그 RSA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참 오늘 이 약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조넌스 서프레션 아키텍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걸 억제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든 그런 3중 구조의 플래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암보드,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된 그 어드밴스드 컴포지트 암보드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4개 소재까지 섞어서 만든 그런 암보드. 그리고 맨 위에 마크 3용으로 새로 제작이 되어 있는 클램프까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어퍼 레이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 중에 어퍼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마크 2에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궁금한 이 소리를 들어봐야죠. 오늘 소리는 일단 이 셀렉트의 시스템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피커부터 저 카르마 이니그마 베이론 4D, 그 다음에 이 다하즐의 프리파워 시스템, NHB468 모노블록에 NHB18NS 이 조합으로 소리를 듣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난번에 이 시스템 그대로 캐스케이드로 DA 변환한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잖아요. 아날로그는 어떻게 들리는지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좀 의식할 수 있을 거예요. 끝판왕으로 제작된 아날로그는 이런 소리를 낸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I'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you'll see my face and think of how he used to know me.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Another day I'll get up off the ground. Another day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네, 아마 이 셀렉트 이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세,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뭔가 이 아날로그가 드라이브하는, 아날로그가 주도하는 사운드다라는 것도, 심지어 그런 것도 느껴질 만한 그런 소리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격을 이렇게 성능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이 1,000, 2,000만 원 등급의 턴테이블하고 다른 1억 5천의 턴테이블의 소리는 소스가 이렇게 전체 사운드를 주도하는 이런 것까지도 변화가 생겨 있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들어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헬릭스 1은 톤암을 두 개를 붙일 수 있는데, 둘 다 12인치까지 그렇게 로잉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한, 이 베이스 크기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와 메커니즘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보통 이제 1억 5천원짜리 제품이면 그게 스피커든 앰프든 저희 종종 이 나를 무언가 압도하겠지, 나를 좀 꼼짝 못하게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아날로그 턴테이블은 방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릴렉스를 시키는 쪽이에요. 음악을 귀를 쫑긋하고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하고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저희가 이럴 때 그냥 통칭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나보다 작거나 멀리 내 반대편에 있는 대상, 그 다음에 내가 음악이 저게 어떻게 들리나, 어느 정도 품질로 들리나를 이렇게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고 음색의 친근감 같은 게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 제품에서 들려오는, 어느 음악을 듣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상, 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으로 가장 큰 특징은 진동을 다 해결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소리가 와도, 아주 진폭이 큰, 파워 핸들링이 큰 다이나믹스가 와도 이 그루브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이 진동 메커니즘 자체가, 레코드 그루브를 타고 있는 그 트레이싱력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큰 스피커가 이 공간을 울려서 나오는 그 공기의 울림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도 큽니다. 그래서 빠른 비트의 다이나믹스를 듣는 느낌이 대단히 그냥 단순히 경쾌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이즈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리얼 사이즈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라라랜드 OST에 있는 그 메인 타이틀인 Another Day of Sun, 뜬뜬뜬뜬뜬뜬뜬뜬, 이런 처음에 나오는 이런 비트가 이전에 들었던 거를 다 지워버리게 만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소리에,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무대 속에, 이 곡을 연주하는 새로운 무대 속으로 사람이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이 음반에 녹음되어 있는 공간 정보가 주는 스테이징. 참고로 이 헬릭스 1 마크 3가 들려주는 소리는 좌우 스테이징의 펼침을 그려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앞뒤의 깊이감도 좋지만 이 녹음 자체의 특성이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펼쳐서 시청자를 감싸오는 이런 특성이 훨씬 리얼하고 진하고 두툼하게, 그리고 뚜렷뚜렷하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들었던 이 곡이 처음에 하고 아주 빤듯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비트를 옮겨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좀 더 강렬한 비트를 옮겨줬다고 한다면, 헬릭스 1 마크 3의 LP로 들은 이 곡의 느낌은 외곽선이 동글동글한, 그렇게 유연한 외곽선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서 소리를 움직이는 그 모션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잡히지만, 예리하거나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디지털은 좀 더 인위적이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이나믹 비트가 아주 자연스러워 쿵쾅쿵쾅 하는 게 디지털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아날로그 느낌은 뚱뚱뚱뚱뚱뚱 좀 더 그루브하게, 외곽선을 그렇게 예리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강약이 늘고 줄어드는 그 정도가 리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예, 이게 지금 라라랜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Another Day of Sun을 새롭게 들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테스트 때 많이 쓰는 도닉 필 세이미의 그 버즈를 들어보면 이 곡도 지금 라라랜드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원래 이 곡은 아주 극명하고 막 색채감이 파랗게 앨범 자켓처럼, 그리고 진한 콘트라스트를 들이우면서 강렬하게 탕 때리고 싹 물러나고, 그러면서 위치가 아주 예리하게 보이는 그런 좀 강렬한 곡이잖아요. 근데 헬릭스 원 마크 3의 LP로 들은 그 이 버즈는 이 색채감의 대비나 파워핸들을 가져오는 그런 스케일은 유사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외곽선이 예리하거나 뭔가 이렇게 강한 펀치를 주고 싹 사라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리얼한 사람과 악기들이 동작하고 있다는 느낌. 외곽선을 매우 유연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징과 스테이징. 여기서도 좌우폭은 더 넓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마스터 음원에 있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게 원래 마스터 음원에 담겨있는 정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재생의 또 순간이었어요. 그런 감이 촘촘한 정보가 있는 그 핸델의 하프 협주곡, 이 니카노 자발레타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프를 빠르고 정교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연주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70년대 녹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곡 디지털로 들으면 참 맛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잘 안 듣고 항상 LP를 녹음할 때만 듣는데, 디지털과 LP의 편차가 가장 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하프에서 나오는 그 하모닉스, 그리고 손 동작이 커지고 작아질 때, 그 다음에 큰 동작에서의 울림의 반경과 작은 동작의 울림의 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들, 하프라는 악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울림을 내주는지 사실 이 곡에 그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그런 연주였어요. 화성적으로 풍성하고 사람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그 위치가 느껴지는, 근데 그게 크거나 작지 않고 딱 사람 손만한 사이즈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였어요. 사실 이 곡을 듣는 동안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정교하고 야 이거 앞에 눈앞에 보일 듯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는, 그건 약간 흥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품질이 최고조로 갔을 때는 어떤 흥분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곡에서 이렇게 감동이 나오게 하려면 아주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런 하모닉스,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에서만 가능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핸델 하프 협주곡 이 자발레타 반을 오랜만에 정말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헬릭스 원, 특히 이게 리뷰 준비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제품의 제작자인 마크 도어만이 워낙에 이 제품에 그 본인의 열정을 쏟아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들은, 이런 거는 다 빼고 이 제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을 최대한 찾아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반도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얘기들이 이 자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2등급의 아날로그 제품, 이런 소리를 낸다. 뭐 각자의 방식대로 여러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그 아날로그의 이런 방식으로 노이즈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의 끝단까지 간 헬릭스 원, 또 세 번째 버전인 마크 3는 이런 소리를 낸다. 어쩌면 아날로그가 멈추지 않고 쭉 발전해 온 현 시점까지 바로 그 끝단을 확인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셀렉트에서 들어본 도어만 오디오의 헬릭스 원 마크 3 최신 제품, 이 영상이 나가고 얼마 있으면 이 뒤에 이 전자랜드 뒤쪽 이 호텔에서 15, 16, 17, 3일 동안 오디오 페어가 있죠. 이 오디오 페어에서 또 이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로 또 안내가 있겠지만, 또 오디오 페어가 끝나면 이 셀렉트에서 또 지난번처럼 신청자를 받아서 헬릭스 원 마크 3를 시청하는 그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안내를 확인하시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전에라도 예약하고 이 자리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이라도 와서 헬릭스 원 마크 3를 와서 시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셀렉트에 와서 도어만 오디오의 헬릭스 원 마크 3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